오늘은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 하면 기계음과 통증이 떠올라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치과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 누워있어야 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치료 전 지금 어떤 과정을 하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미리 설명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나이가 들수록 6개월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더 자주 받아야 하냐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잇몸뼈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잇몸이 퇴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으로 치석이 쌓이게 되고 이 치석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병 요인이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구강 내 심한 치석으로 인해 하악 앞니가 빠져 내연한 환자였고요. 초진 사진 보시면 치석이 뒷면에 달라붙은 상태로 하악 앞니 한 개가 자연 발치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사진을 보시면 하악 우측 치아 뿌리의 염증이 신경치료 후 조금 줄어든 것이 확인됩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한 구강 내 사진입니다.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와 하악 우측 크라운 치료가 잘 된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식은 헐텍술이나 치주 소파술과 같은 잇몸 치료를 통하여 잇몸을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활텍술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식은 헐텍술이라는 거는 치근에 붙은 염증 찌꺼기를 가볍게 기구를 통해서 긁어내는 시술을 말하는 거고요. 치주 소파술은 그보다 깊게 마취를 진행한 후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즉, 한 번의 큰 치료보다는 주기적인 관리가 치아의 수명을 저하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스케일링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잇몸뼈의 소실을 막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시기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잇몸과 뼈가 건강할수록 자연 치아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올바른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제가 만약 양치질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꼭 설명드리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칫솔질을 한번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양치질도 하시고 시간 칫솔도 쓰시고 치실도 쓰시고 마지막으로 물양치질이라고 하는 워터피까지 쓰셔서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자는 동안에 입안에 세균이 생성되는 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치아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아의 문제는 대표적인 예로 흔히 말하는 충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우식증이라고 하고요. 초기 충치는 통증도 거의 없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점검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충치로 진행되면 손상된 치아 부위를 제거한 후 레진 치료, 인레이 치료, 신경 치료, 크라운 치료 같은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인레이 치료는 뭔가요? 이제 충치가 어느 정도 아주 작으면 레진이라는 약간의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재로 떼올 수 있는데요. 그보다 면적이 커졌을 때는 모양을 파내고 본을 뜬 다음에 기공소를 보내서 인레이라고 하는 기공물을 가져온 다음에 치아에 부착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충치 치료 중에 레진보다 조금 더 충치가 더 진행됐을 경우에? 네, 맞습니다. 충치가 매우 심해져 치아의 머리가 부러지거나 뿌리까지 충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치아를 살리기 어려워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잇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잇몸 질환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보통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집니다. 결국 음식물이 더 자주 끼게 되고 염증과 통증이 반복되며 결국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약해져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되면 치아를 보존하기가 어려워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자연 치아를 얼마나 유지를 해서 쓸 건지 아니면은 불편할 때 그냥 빨리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은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방법이 더 좋아요?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를 빼면 바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또는 신경치료를 하면 꼭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랑 보철 치료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치아는 어떠한 인공 치아보다 감각과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살릴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살리는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보철 치료, 크라운 치료입니다. 주로 신경 치료 후 치아가 약해졌을 때, 충치 범위가 넓어서 치아가 쉽게 깨질 수 있을 때, 이미 금이 간 치아를 보호해야 할 때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신경 치료를 통해 치아를 보존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하악 좌측 아래 앞니의 2개의 치아 뿌리 병소로 내원하여 잇몸까지 부은 상태로 내원하였고 신경 치료, 크라운 치료까지 진행되어 잇몸의 염증이 사라져 잘 나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상으로 상악 좌측 앞니가 깨진 환자 케이스입니다. 치아가 반으로 갈라져서 살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임플란트와 주변 깨진 치아를 레진으로 치료했는데요. 외상을 입은 치아가 깔끔하게 수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환자가 자신의 치아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치과가 좋은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종종 과잉 진료가 아닌지 궁금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기 어렵게 됩니다. 치과 진료는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한 치료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꼭 해야 하는 치료와 조금 미뤄도 되는 치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환자분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의 치료 만족도도 높아지고 치과에 대한 신뢰도도 오래갑니다. 치과 치료는 꼭 필요한 치료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지 조금 미뤄도 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치과 치료는 의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환자분이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진료가 아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료, 그리고 자연 치아를 오래 지키는 진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의 치아를 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